이번 주의 주역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의 소형돌이가 동해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잠시 하늘이 맑아지는가 싶더니 곧이어 서쪽에서 또다시 저기압에 짙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지나간 뒤에는 주말에 또 한 차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말에 다가오는 이 저기압은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매우 거친 날씨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4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경상권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며칠만 오지 않아도 대기가 금방 건조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저기압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시간을 옮겨 4월 9일 수요일 13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 동쪽에는 저기압이, 동해에는 고기압이, 그리고 중국 쪽에는 또 다른 저기압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서풍, 즉 편서풍이 불고 있어 이 기압계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고기압이 지날 때는 우리나라 날씨가 맑고 화창해지지만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나빠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올 차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저기압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기로 지금 다가오는 이 저기압을 제1차 저기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제1차 저기압으로 인해 내리는 비는 천둥을 동반하거나 요란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봄비는 씨앗의 싹을 틔우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 비는 주로 오후 늦게부터 심야 시간대에 걸쳐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1차 저기압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멀리 몽골 부근을 살펴보면 또 다른 저기압이 눈에 띕니다. 이 저기압이 바로 제2차 저기압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제2차 저기압은 상공에 강한 한기를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저기압은 지금부터 맹렬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며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그 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이 저기압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급속히 발달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나 폭설이 내리고 바다에는 강풍이 불면서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렬한 날씨 변화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난기가 충돌하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고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제 시간을 4월 12일 토요일로 옮겨보겠습니다. 제2차 저기압의 중심이 발해만 부근까지 이동해왔습니다. 이 저기압의 전선에 형성된 비구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세찬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한 이유는 상공에 강한 한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510배 상공, 약 5,500m 고도에서 나타나는 한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저기압의 상공에는 매우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편서풍이 크게 사행하며 떨어져 나온 저기압으로 흔히 한렌저기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기상현상이 이번 주말 우리나라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에 달하는 지금 시기치고는 매우 차가운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기가 상공에 머물러 있으면 대기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과 상공 약 5,500m 사이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이 되면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상공의 기온이 마이너스 30도라면 지상의 기온이 10도에 불과하더라도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저기압 중심은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전선에 연결된 비구름은 주로 일본 쪽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공의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남하에 내려왔습니다. 이 저기압은 극소형 도로에서 떨어져 나온 전형적인 원형의 전리저기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공 바람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편서풍이 크게 사행하며 흐르고 있어 날씨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공에 자리 잡은 매우 차가운 한기로 인해 강원도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압 주변의 등압선은 동심원 형태를 그리며 마치 태풍의 등압선처럼 보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서 실제 태풍의 버금가는 강한 바람이 관찰됩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기준으로 측정해보면 초속 23m의 바람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영역의 반경이 800km를 초과하면 초대형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이 저기압의 강풍역 반경 역시 800km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이 저기압은 초대형 태풍급 폭풍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기상청의 중기 예보를 통해 앞으로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월 12일 토요일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나라 상공의 차가운 한기가 덮이면서 기온이 대폭 하강할 전망입니다. 영하로 떨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기온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벚꽃이 만개한 지역에서는 이번에 2차례 비가 내리면서 꽃잎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3일 일요일에는 등압선 간격이 더욱 좁아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남아있던 벚꽃 잎들도 대부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막 개화하거나 만개한 지역이 많은데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날씨의 급격한 변화와 강풍으로 인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기상 상황은 상공의 차가운 한기와 저기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앞으로 며칠간 날씨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